안녕하세요. 제가 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이해 부탁드릴게요. 가끔 저한테 페북이나 인스타나 메일 등으로 고민이나 질문 보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.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의 질문은 어떤 한 분이 보내주신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몇 번 들어서 그 공통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국비 지원 과정으로 개발을 공부하고 있는 20대입니다. 근데 너무 어렵고 쫓아가기 힘들고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제가 또 국비 지원을 들어본 적이 있죠. 그래서 좀 아는데, 근데 저는 개발을 배운 건 아니고 제가 퇴사를 하고 좀 배워보고 싶어서 캐드랑 3D 맥스 배우는 수업을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거진 다 대학생분들, 한 20대 초반에서 많아봤자 25살? 그래서 저 혼자 아주 생뚱맞게 거의 어르신급으로 있었고, 그때 강사님하고 저하고 나이대가 비슷해서 맨날 같이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. 일단 국비 지원 제도의 목적 자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, 나라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을 좀 낮추고 유망 산업이라고 할 만한 분야의 인력들을 좀 늘리는 데 목적이 있겠죠. 근데 나라에서 직접 교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가이드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무슨 컴퓨터 학원 이런 데에서 수업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수강을 하는 거거든요. 그때 학원의 수강료의 한 10에서 30%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나라에서 그 학원에다가 지불을 하는 건데, 그렇게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되도 않는 기관에다가 세금을 뿌릴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학원이나 교육기관들을 이런저런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좀 괜찮은 데만 국비 지원 수업 연계를 하는 건데, 그때 이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물론 수강생들이 학원에 직접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뭐 학생들이 얼마나 꼬박꼬박 수업을 잘 나왔냐 이런 것도 있겠죠. 또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얼마나 했느냐. 근데 어디에 취업했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일단 취업률을 높이기만 하면 돼요. 근데 그 수강료는 이제 학원에서 정하기 나름일 텐데, 제가 보니까 그 1인당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맥시멈을 뽑아 먹는 그런 수강료가 많이 책정이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만큼 많이 좋은 내용으로 배워서 좋은 데 취업하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수강생을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개이득이겠죠. 그러려면 취업률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 교육과정의 목적 자체가 구직 활동을 할 때 당장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 돼요. 근데 그 교육과정의 기간이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데, 그러면 대학교로 치면 한두 학기 정도 되는 기간일 텐데, 그 같은 기간 동안 학교에서는 그만큼의 아웃풋을 뽑을 수는 없거든요. 그게 대학에서 더 적게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고, 학교에서는 좀 전공법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반면 학원에서는 좀 이론적인 건 많이 빠지고 실습 위주로 맨날 따라하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건 솔직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기존에 좀 이론적인 베이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만져본 경험이 있으면 모르겠지만, 정말 처음 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학원에서 그걸 따라하다 보면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. 어차피 현업에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학원에서 구성을 했을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, 이런 걸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,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, 이 정도의 감만 잡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차피 어딘가 취업해서 들어가면은 또 새로 다 배워야 되거든요. 그렇게 1, 2년 하면 또 적응되고, 그때쯤 되면 또 새로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, 그때 또 머리 깨지고 멘붕 오고,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금 뭐 머리 아프고 멘붕 오고 하는 거는 그냥 일상적인 거니까 받아들이시는 게.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그 교육 과정이 끝나면 취업 활동으로 연계를 하는데, 그때 추천받는 회사들은 좀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.
왜냐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신입을 당장 채용할 정도의 회사면 좀 인력이 많이 급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자주 나가는 그런 곳일 가능성이 좀 높아서, 물론 작아도 실속 있는 회사들도 많고 또 들어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실력도 쑥쑥 잘하고 그럴 수 있는데, 그게 또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정보를 좀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런 IT 현업에 있었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고, 또 일단 취업을 하게끔 하는 게 그분들의 성과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당장 취업이 너무 급하신 분들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, 봤을 때 당장 내가 들어가고 싶을 만한 회사가 없다 싶으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도 하고 포트폴리오도 보강하고 하면서 정보도 모으면서 그런 취업 활동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, 좀 찾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와 경험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나 페이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런 식으로 고민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제 메일이나 SNS에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꼭 공부나 취업 관련 내용 아니더라도 재밌는 사연이나 질문 있으면 많이 보내주세요. 그럼 안녕.